오늘의 사건 대한민국. 오늘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계정은 총 3,370만 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였죠. 쿠팡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다면 당신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 그리고 최근 구매한 물건 목록까지 당신의 모든 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6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날부터 비정상적인 접속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는 쿠팡의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속하며 정보를 빼내고 있었고, 쿠팡의 보안 시스템은 아무런 경고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6일 오후 6시 38분, 드디어 비인가 무단 접근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쿠팡은 알아차리지 못했죠. 쿠팡이 이 사실을 인지한 건 그로부터 12일이나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쿠팡이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라 고객 한 명이 제 정보가 이상한 것 같다는 민원을 넣은 뒤에야 비로소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만약 민원을 넣지 않았다면 쿠팡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1월 20일 쿠팡은 피해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되었다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언제 유출되었는지,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쿠팡은 첫 공식 발표를 합니다. 약 4,5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4,500명. 심각한 수치이긴 하지만 쿠팡의 전체 이용자 규모를 생각하면 그나마 제한적인 피해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11일 뒤인 11월 29일 쿠팡은 정정 발표를 합니다. 후속 조사 결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500명에서 3,370만 명으로 무려 7,500배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는 쿠팡 모바일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인 3,438만 명과 거의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사실상 쿠팡 이용자 전체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죠. 유출된 정보의 내용도 심각했습니다. 앞서 말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그리고 최근 5건의 주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 그리고 당신이 최근에 무엇을 샀는지, 심지어 당신의 생활 패턴까지 추측할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주문한 기록이 있다면 그 집에는 어린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을 주문했다면 집에 사람이 없을 때를 노릴 수도 있죠. 다행히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쿠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대규모 유출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초기에는 외부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외부 해커가 아니라 쿠팡 내부 직원, 그것도 이미 퇴사한 직원이었던 겁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정보 유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증 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유효 인증키, 즉 서명키가 장기간 방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명키는 회원이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핵심 보안 요소입니다. 쿠팡의 인증 업무를 담당하던 개발자 A씨는 퇴사 후에도 이 서명키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쿠팡은 이를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할 때는 출입증을 반납하고 사내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회수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 절차죠. 하지만 서명키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A씨는 퇴사 후에도 마치 쿠팡 직원인 것처럼 외부에서 자유롭게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3,370만 명의 정보를 조금씩 빼가는 동안 쿠팡의 보안 시스템은 아무런 경고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보안 전문가는 퇴사 직원이 출입증을 반납하는 건 기본이다. 서명키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데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건 명백한 회사 책임이고, 또한 외부 접근을 발견조차 못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외부에서 접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시스템은 이를 내부 직원의 정상적인 접속으로 인식했습니다. 내부 접근과 외부 접근을 구별하는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업계에서는 A씨가 중국 국적의 팀장급 개발자로 추정된다고 전합니다. 쿠팡의 고위급 개발자 중 상당수가 외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씨는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쿠팡은 A씨를 성명불상자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소지한 모든 카드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 한 주부는 최근 주문 내역에 유아용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불안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피해 우려에 더 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팡와우 회원인 경우 가족이 한 계정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배송지 주소가 모두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 유출 사태는 계정이 없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의 공포는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2024년 연결 매출액은 38조 2,988억 원입니다. 여기에 3%를 적용하면 1조 1,48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답변에서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SK텔레콤은 외부 해킹으로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1,3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하지만 쿠팡의 경우는 SKT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피해자 수는 1,070만 명이나 더 많고, 무엇보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외부 공격을 막지 못한 것과 내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NH농협은행 사례를 보면 위자료가 1인당 약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만약 쿠팡의 모든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3조 3,7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는 쿠팡의 2024년 영업이익 6,023억 원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실제 소송 참여율은 통상 1%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배상액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쿠팡의 보안 투자 규모입니다. 쿠팡은 2024년 기준 정보 보호에 86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으로 보이지만 쿠팡은 3년 새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7% 수준에서 4% 중반대로 비중을 줄였던 것입니다. 이 규모는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의 3,562억 원, KT의 1,25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보안에 쏟아부었지만 퇴사 직원 한 명이 5개월 동안 자유롭게 드나들며 3,370만 명의 정보를 빼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명키 관리의 실패입니다. 퇴사 시 출입증, 아이디, 비밀번호는 회수했지만 가장 중요한 서명키는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접속 감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외부에서 5개월 동안 3,370만 건을 조회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셋째, 대응 속도의 문제입니다. 11월 6일 비정상 접속이 발생했지만 쿠팡이 인지한 건 12일 뒤였고, 첫 발표는 4,500명으로 시작해서 11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통령실도 움직였습니다. 2025년 12월 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라며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사과문은 쿠팡 사이트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뿐더러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어를 빼 진정성이 없다, 사건 축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사건에서 3,5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2024년 SKT 사건에서는 2,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쿠팡 사건에서는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렸습니다. 매번 과징금을 내고 사과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또 일어납니다. 기업들은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의 불안은 오랜 시간 계속됩니다. 우리는 편리함 하나 믿고 수십 개 사이트에 내 정보를 맡겼고 기업들은 그 믿음 위에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털리고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젠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랑 규제부터 갈아엎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일을 그냥 쿠팡 사고 또 한 번으로 넘겨도 되는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정보가 털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오늘 편은 여기까지입니다.